안녕하세요. 클래리베이트의 강윤희입니다. 오늘 저는 그 캐리스 신규 품목인 웹 오브 사이언스 프라이머리 컬렉션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간단한 활용 안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웹 오브 사이언스 프라이머리 컬렉션 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해서 도입되었는지를 설명을 좀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뒤이어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 이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용법을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클래리베이트 TV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웹 오브 사이언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면요. 저희가 캐리스에 신규로 들어가게 된 품목은 프라이머리 컬렉션입니다만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은 아마 코어 컬렉션이라는 이름일 겁니다. 핵심 컬렉션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웹 오브 사이언스 그리고 SCI 이런 이름들이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 전문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거는 연구자 수나 출판 논문 수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갈릴레오가 있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저널 논문이 편찬이 되더라도 뭔가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뭐 서신으로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논문을 거의 전수에 가깝게 읽고 토론하고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널 논문만 300만 편 이상 출판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 많은 논문들 중에서 연구자들이 읽을 수 있는 논문 숫자에 제한이 있고 연평균 300편도 못되는 논문을 읽으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모수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포션이고 거기다가 요새처럼 약탈 저널이라던가 문제적인 논문들이 많이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이 중에 옥석을 가려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확인을 해야 연구 자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늘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SCI라는 이름으로 좀 대표되는 선별된 연구 정보를 선별하는 그런 프로세스와 그리고 그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구조화하고 세균화해서 제공하는 그래서 검색이나 분석을 엄청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고요. 그 툴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웹 오브 사이언스 저널 셀렉션 프로세스일 겁니다. 여기 지금 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지금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소스를 평가하는 선별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엄청 타이트한 조건들로 어떤 소스가 연구 정보로서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제공될 만한 충분한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기준에는 이렇게 크게 보시면 품질 기준, 퀄리티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부분과 영향력 기준, 임팩트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기준 같은 경우에는 SCI급으로 불릴 만큼의 고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 라는 실제로 이제 퀄리티를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될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품질을 바탕으로 이미 과학계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다. 임팩트조차도 굉장히 높다라고 있는 이런 두 번째 크리테리아까지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아는 SCIE, SSCI, AHCI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SCI 인덱스들이죠.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요 임팩트 크리테리아까지는 못 갖췄다고 하더라도 SCI로서의 품질 기준에 충분히 합당하다라고 하는 소스들을 이렇게 세 개의 인디케이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인디케이터들은 지금 보시면 그 출판 소스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서요. 저널은 ESCI, 책은 BKCI, 그리고 컨퍼런스 프로시딩은 CPCI라는 이런 인덱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널뿐만 아니라 북과 컨퍼런스까지도 SCI급 핵심 논문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쳐놓은 것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 SCI급 인덱스인 SCIE, SSCI, AHCI 그리고 임팩트 크리테리아는 아직 넘어서지 못했지만 퀄리티가 충분히 좋은 그래서 아마도 임팩트가 많이 쌓이면 퀄리티 크리테리아뿐만 아니라 임팩트 크리테리아까지 넘어서서 요 위에 SCI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ESCI까지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중에 저널 인덱스들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또 4개를 꼭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부터 아시겠지만
이 기존의 SCI, SSCI에서 넘어서서 AHCI와 ESCI도 저널 임팩트 팩터를 부여받게 됐고요. 실제로 지금 저널 사이테이션 레포트 JCR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사이테이션 인덱스를 4가지를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ESCI 저널들도 임팩트 팩터가 있고 임팩트 팩터가 심지어 굉장히 높은 저널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프라이머리 컬렉션 얘기로 좀 들어가 보자면요. 이 전체 코어 컬렉션 중에서 제가 방금 4개의 저널 인덱스를 말씀드렸고요. 그 저널 인덱스 중에서도 빨간색 핵심으로 생각되는 SCI급 인덱스, SCIE, SSCI, AHCI를 프라이머리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프라이머리 하기 때문이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저널들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 정책 때문에 요 3가지 핵심 컬렉션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께 ESCI 정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임팩트 크리테리아만 충족되면 언제든지 요 3개 컬렉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ESCI에도 굉장히 많은 또 종수의 저널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컬렉션을 구독하시면 자동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모든 저널 인덱스 22,000종의 저널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장점을 또 누리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얼마 전에 저희가 오픈한 새로운 인덱스가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그랜트 인덱스라고 해서 지금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직접 받은 전 세계 연구비 선정 과제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프라이머리 컬렉션 구독을 하시면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덱스는 어디에 쓰면 가장 좋으냐면 우리가 보통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할 때 그 내가 지원서를 내려고 하는 회사에 굉장히 다양한 면을 찾아보게 되죠. 그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어떤 사람들을 기존에 채용했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최근의 활동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그랜트 인덱스를 통하면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내고자 하는 펀딩 기관들의 과거의 이력과 어떤 사람들이 펀딩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논문들이 지원을 받았는지들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직 지원을 할 때, 취업 지원을 할 때랑 마찬가지로 치열한 연구비 확보 경쟁에 있어서 뭔가 훨씬 더 인사이트 있는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서 이것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웹사이언스 프라이머리 컬렉션 구독을 하시면 프리프린트 사이테이션 인덱스도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논문이 정식으로 이제 발표되기 전에 프리프린트 상태에서 열람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 기존의 프리프린트 정보의 액세스는 뭐 여러 가지로 얻으실 수 있겠지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프리프린트 인덱스를 보시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저자 정보나 아니면 인용 관계나 이런 것들을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랑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가 프리프린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출판까지 그리고 뭐 더 추가하자면 리뷰 정보라던가 뭐 이런 정보들까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요. 그리고 프리프린트 상태에서도 웹 오브 사이언스 사이테이션이 생기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빠르게 웹 오브 사이언스 프라이머리 컬렉션과 그 구독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웹 오브 사이언스 이용법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는 구독기관에서 쓰실 수 있는 유료 그 DB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용 시에는 구독기관의 IP 대역에서 등록을 하시거나 로그인 하시는 것이 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 인증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요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시고 나면 구독기관의 IP 대역 밖에서도 그 아이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라던가 뭐 워크샵 가서도 언제든지 접속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고려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접속을 해서 들어가시면 일단은 검색이 가장 주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검색창부터 나옵니다. 검색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서치 베타, 고급 검색 이 2가지를 톡을 하셔서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 서치 베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키워드 하나를 주면 그걸 가지고선 많이 검색하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선 정말 스마트하게 서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뭔가 쿼리를 리파인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라 고급 검색으로 토글을 바꾸시면 이렇게 검색 위치, 필드 서치, 인용 문헌, 구조 검색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조금 더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방법이죠. 어떤 데이터 필드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제, 제목, 저자, 저널명, 출판연도, 기관명, 연구 지원기관, 출판사부터 시작해서 뭐 DOI, 뭐 언어, 범주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전체에서 뭔가 검색을 해야겠다, 필드를 하나씩 고르기 힘들다라고 하면 모든 필드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내지는 여기에 있는 다양한 필드들을 뭐 and, or와 not 조건을 통해서 조합해서 쓰셔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조금 편하게 시작하던가 아니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시작하던가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검색의 경우에는 검색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다양한 인덱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웹사이트 핵심 컬렉션,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준으로는 코어 컬렉션을 기준으로 놓고서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면 그랜트 인덱스를 보고 싶다, 뭐 프리프린트 인덱스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 리스트에서 그거를 찾아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인덱스에서 그냥 한꺼번에 찾고 싶다라고 하면 맨 위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셀렉션하고선 검색을 해주셔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SCIE, SSCI, AHCI, CPCI, 저 밑에 가면 ESCI, BKCI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에디션들이 많이 있어서요. 내가 지금 검색할 거는 뭐 SCI2만 볼 거다, AHCI만 볼 거다 등등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서치나 고급 검색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에디션이랑 인덱스도 바꿔가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어느 루트를 통해서든 검색을 했다면 이런 페이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전체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 페이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내가 지금 무슨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내 지금 검색 결과로 몇 개의 레코드가 잡혔는지, 그리고 내 지금 쿼리를 여기 지금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면 추가하거나 뭐 제거하거나 뭐 이렇게 등등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뭔가 자유롭게 쿼리를 추가하셔도 되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키워드 추가, 빠른 추가라고 해서 AI가 스마트 키워드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보자면 제가 지금 코리아로 검색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웹 오브 사이언스 AI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주제라면 사우스 코리아나 노스 코리아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나 서울, 제주 아일랜드, 코리아 페닌슐라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빼자라고 얘기를 하거나 기타 등등 하면서 쿼리를 계속 디벨롭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가 이렇게 다 완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쿼리 링크 복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저희가 많이 쓰던 방식은 뭔가 이렇게 쿼리 한 다음에 결과물을 다운받아서 전달하거나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 쿼리 링크를 복사해서 전달하시게 되면 그 받아보시는 분이 그 링크를 열었을 때 지금 현재 이 쿼리로 나오는 최신 데이터를 그냥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검색한 내용이 쭉 논문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결과 범위 재설정을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고, 결과 분석이나 인용 보고서나 알림 만들기, 요 쿼리에 논문이 새로 들어오면 알림으로 알려주는 뭐 이런 기능들도 다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보다 좀 중요한 것은 요 왼쪽에 있는 결과 범위 재설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이 이렇게 리스트만 썼는데도 한 화면 가득이죠. 이런 다양한 그 인디케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인사이트 고객 그 분들에게 보이는 메뉴이긴 하지만 하일리 사이트 페이퍼나 아니면 핫 페이퍼 같은 것들, 아니면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리뷰 아티클 보통 검색 제일 많이 하시죠. 아니면 얼리 액세스나 오픈 액세스나 이런 것들도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고, 출판 연도나 기타 등등 되게 뭐 SDG 그 카테고리에 맞춘 그런 논문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검색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또 최근에 업데이트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필리에이션 위드 디파트먼트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서도 추가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 이렇게 어드레스가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보통 국가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기관을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관 인덱싱이나 컨트리 인덱싱을 해놨어요 이미.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원하시죠, 실무에서는 이런 디파트먼트나 스쿨 레벨
또 정보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레벨을 이렇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어쩌고저쩌고 USA에 들어있는 어필리에이션 인덱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시스템이고 그 다음 레벨로는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퍼듀 유니버시티, 인디아나 폴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로 가면 이제 세부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인덱싱을 하고 있어요. 처음 보시면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메디슨, 그 다음 레벨은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디파트먼트 오브 페디아트릭스, 그 다음에 레벨 3로 가면 허먼 B 웰즈 센터 포 페디아트릭 리서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의 큰 인덱스들 컨트리랑 기관 뿐만 아니라 디파트먼트 레벨까지도 저희가 인덱싱을 하려고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하나만 해도 여기 페이지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그런 디파트먼트랑 스쿨이랑 기타 등등의 리스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필리에이션 위드 디파트먼트라는 그 왼쪽에 있는 필터 안에 예를 들면 후당 유니버시티 디파트먼트 오브 케미스트리, 한양 유니버시티 컬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컬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난카이 유니버시티 컬리지 오브 케미스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유니버시티 레벨 정보만 있었고 디파트먼트나 컬리지나 스쿨을 검색하려면 어드레스 검색을 추가로 붙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이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한 개의 필드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되진 않아서 아마 국내에 계신 그 기관에서 보시다가 이런 부분 조금 미진하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레포팅을 해주시면 아마 한국 그 기관들이 훨씬 더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기관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점점 더 고도화되면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유즈 케이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다시 논문 검색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제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뭔가 왼쪽에 필터들이 쭉 있고 오른쪽에 논문 리스트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풀텍스트 내보내기 기능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 출판사의 전문이나 아니면 저희 프로캐스트랑 합병된 건 아시죠? 그래서 프로캐스트의 그 DB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프로캐스트의 전문 보기가 바로 링크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편한 기능이고요. 아니면 기타 링크나 내보내기 기능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 내용 관련해서는 아마 많이 보셨던 내용일 것 같아요. 논문 제목부터 시작해서 저자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리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정보 중에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스입니다. 소스가 어떤 저널이거나 뭐 컨퍼런스거나 북이거나 기타 등등 할 텐데 JCR 구독 고객이신 경우에는 이 소스의 저널일 경우에 임팩트 팩터까지 그냥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여러 번 검색을 안 해도 되는 편한 기능이라서 이것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인용 네트워크에는 여러 가지 인용수라던가 아니면 이것이 하일리 사이트 페이퍼로 뭐 인증되었는지라던가 이 논문에 인용이 추가되면 나한테 알림이 오는 방법이라던가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늘 말씀드리던 거 말고 좀 새로운 것들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에서의 사이테이션을 보통 저희가 실제로 SCI 사이테이션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 이렇게 조금 더 큰 수의 뭔가 인용 횟수가 따로 있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코어 컬렉션 이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DB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다른 이유들로 좀 인용된 것들을 다시 같이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거는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더원트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저희가 특허 DB를 또 따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용된 것들을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특허 인용이 13회라서 이거는 그러면 산업이나 아니면 상업이나 경제 쪽에 실제로 연결되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나 보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운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논문 검색을 하면 사실은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트렌드라던가 아니면 이쪽 연구 분야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걸 또 많이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 분석이라는 그 피처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항상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가 나옵니다. 필드 서치를 했고 주제 검색을 코리아로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16만 건 정도의 레코드가 있었는데 이걸 대상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라던가 출판 연도별로 어떻게 논문이 나왔는지, 문서 유형, 저자, 그리고 사이테이션 토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오늘 별도 장표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키워드를 저희가 그 세그멘트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리아와 관련돼서 어떤
연구 키워드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분석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소속이라던가 기타 등등 뭐 SDG 별로는 어떤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결과 분석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트리맵이나 막대 차트 같은 걸 통해서 시각화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테이블로 다운로드 가능한 이런 그 데이터도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가 분석하고 있는 주제별로 몇 개의 레코드가 있고, 그래서 전체에서 이건 각각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도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 분석을 하다 보면 또 되게 중요한 것이 인용이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이렇게 뭔가의 내용으로 한 8,000개 정도의 논문을 인용 분석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용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선택한 논문에 몇 개의 인용이 있고, 그 다음에 H인덱스가 어땠고, 항목당 평균 인용수는 어떻게 됐고, 이런 정보들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 보시면 인용 논문, 인용 횟수에 지금 두 가지 숫자들이 들어있죠. 보시면 자기 인용을 또 제외하는 게 요새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인용 논문이나 인용 횟수도 보여드리지만 자기 인용을 제외한 이런 숫자들도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거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8,000개의 논문들이 연도별로 출판이 몇 개고 인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프를 이렇게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런 테이블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8,000개 논문 선택했잖아요. 그 8,000개 논문을 쭉 늘어놓고 각 논문별로 각 해마다 인용이 몇 개씩 되는지, 그래서 이 논문의 평균 인용수는 어떻게 되는지, 토탈 인용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논문별로도 보여드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뭔가 레포팅하거나 분석하실 때 또 세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으셨다면 웹 오브 사이언스 인용 보고서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논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자도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연구의 컴포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자 검색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랑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아마 필터나 아니면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자는 보통 이제 저자명이랑 기관이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많이 검색을 하시죠. 제가 김JS 라는 연구자분을 검색한 내용입니다. 저자 이름이 그냥 딱 봐도 동명이인도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4,000개의 리서치 프로파일을 찾아놓고선 그 중에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김미진 님도 찾았고 김명진 님도 찾았고, 그 다음에 김희진 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는 이분의 뭔가 이름 베리에이션 중에서 다양한 것들을 다 가지고선 찾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대략적인 뭐 이렇게 어필리에이션이라던가 출판명이 어떻게 되는지라던가 어떤 학술지에 보통 내시는 거라던가 최근 출판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판 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 나와 있어서 이걸 보고선 내가 원하는 분이 어디 있는지를 일단은 좀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논문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필터들이 제공됩니다. 근데 이거는 연구자를 찾는 필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내용이. 일단 가장 재밌는 거는 여기 하일리 사이티드 리서처로 선정되신 분들은 이렇게 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태그 가시면 이 중에 HCR 분들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청구된 프로필과 미청구된 프로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구자분들이 이건 내 프로필이 맞다라고 체크해 주신 것과 그렇지 않고 알고리즘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연구자분이 클레임해 주시길 기다리는 그 프로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찾으실 수가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분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진을 등록을 안 해놓으셔서 그냥 약어로 이렇게 그 이니셜만 나오고 있는데, 연구자분들 중에서 사진 등록해 주신 분들은 이게 페이지가 더 예쁘거든요. 그 나중에 본인 프로파일이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란색 체크가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된 저자인 것 같고, 하일리 사이티드 리서처시고요. 코리아 유니버시티에 계시고 리서처 아이디가 나오고, 그리고 이분이 출판에다가 이름 어떻게 쓰시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잘못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이거 좀 수정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밋 더 커렉션 같은 거 누르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 저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 뭐 일부 이렇게 논문이 내 것이 아니거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거를 클리닝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출판된 기관,
이분이 쓴 것으로 생각되는 논문들에서 이렇게 출판명도 찾아오고 출판된 기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이제 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분이 주로 쓰시는 논문의 주제 범주, 그리고 HCI 수상을 하셨다면 언제 무슨 분야에서 수상하셨는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케미스트리 분야에서 2022년과 2023년에 수상을 하신 걸로 되어 있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아마 더 많은 이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도큐먼트들이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이분이 갖고 계시는 논문들이나,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피어 리뷰 이력 같은 것도 들어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Publication Indexed in Web of Science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걸로 이제 본인의 출판물 관리를 좀 하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쉐어를 하셔가지고 이런 페이지를 누군가에게 쉐어를 한다면 그거 자체가 연구자의 뭐 명함이자 사실 이력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도 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필의 요약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출판물을 많이 갖고 계시고 H인덱스나 인용이나 특히나 인용한 특허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더 밑에 내려가시면 저자 위치별, 내가 퍼스트 오서나 라스트 오서나 커레스폰딩 오서로 논문을 얼마나 썼는지라던가 이런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열기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몇 가지만 좀 그냥 가지고 와본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인용 보고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어떤 서치쿼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건 이 연구자분이 갖고 계신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 인용 보고서가 바로 나오고요. 이것이 이제 연도별 이렇게 합산 그 내용이라면 이렇게 저자 영향력 빈플롯이라고 해서 각 연도별로 내가 어떤 논문을 몇 개 냈고 각 논문별로 그 인용 퍼센타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구체적인 그래프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뭔가 연구자 성과 평가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나를 인용한 사람들의 지리적인 인용 맵을 그려본다거나 나를 인용한 특허들의 주제 분야는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정된 기한 내에 이 많은 웹 오브 사이언스의 장점과 이용 사례나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이 페이지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주소를 적어놓긴 했는데 이 주소를 외우시기가 힘드시면 클래리베이트 TV라고 그냥 검색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셔야지 이제 보실 수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회원 가입에 유료가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들어가셔서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저희가 그 1학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웹 오브 사이언스랑 JCR 퍼블릭 웨비나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놓은 것들이 있고 자료도 보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얼마든지 뭐 반복 학습하시면서도 내용 숙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가셔서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퍼블릭 웨비나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던가 아니면 그 이외에서라도 나는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궁금할 때 항상 이쪽 연락처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객 지원 및 기술 지원 문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메일 주소, 유선 전화, 팩스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그냥 이렇게 클래리베이트 고객 지원팀 뭐 이렇게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항상 여기 연락 주시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한국인 분들께서 항상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사소한 거라도,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구독 문의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연결해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여기 고객센터 그 전화번호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질문 게시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첫 번째 보니까 클래리베이트에서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웹 오브 사이언스 생성형 AI 관련 기능인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화면에 계속 보이는데 언제쯤 국내 기관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 개발 중이라서 만약에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면 저희 쪽으로 요청 주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기관 담당자분이시라면 저희 그 기관 담당자, 저희 쪽에 이제 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아실 텐데 그쪽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지원팀 통해서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제 담당자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고급 검색을 위한 활용 매뉴얼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이 고급 검색에 쿼리 작성할 때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제가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 중에서 고급 그 검색 밑에 보시면 그
필드별 코드나 태그들이 일단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시되 연산자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쓰면 되는 것들이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저희 쪽에 요청 주시면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검색해 보셔도 사실 웹 오브 사이언스 매뉴얼이나 이런 데서 그런 그 검색용 이런 활용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던가, 아니면 저희 모든 길은 고객 지원팀으로 통합니다. 필요하신 경우에 고객 지원팀에 문의 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직접 답변을 드리던가, 아니면 거기서 저희 쪽 담당자 통해 가지고 매뉴얼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이제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언제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지원팀 통해서나 아니면 기타 다양한 방법 통해서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